반갑습니다. 생기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네, 전일권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저 박상주 소장님이 아닌 특별히 전체적인 수시와 그리고 며칠 전에 끝난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묶어가지고 좀 입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전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몇 가지 굵직굵직했던 사건들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화요일날 여러분들 다 끝난 대선 아마 수험생 중에 재수생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하고 왔을 거예요. 예, 투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본인이 원했던 후보가 당선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방향이 이제 흘러갈 거고 교육 정책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변화가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궁금할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총리 인선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국정원장.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정돼 있고 아직 장관에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장관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이 활동할 재성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7월 달쯤 돼야 새로 어떤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될지가 될 테니까. 근데 이미 7월 입시가 벌써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생기부 마감이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고3들한테. 그 시점에 와서 뭘 되돌려? 뭐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올해 입시는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 자리 중에서 여러분과 교육부 장관만큼 중요한 자리가 평가원 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전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임기가 내년 말까지거든요. 근데 의뢰 이제 보통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바뀌는 자리 중에 하나이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중간에 지금 수능이 이제 6월 모의고사 나왔고 9월 나왔고 11월 수능이 나왔는데 여기서 수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그분이 2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 수능까지는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1년 남겨놓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임기는 내년까지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고3들이나 재수생들은 중간에 또 평가원 원장까지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될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혼란을 줘서도 안 될 시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까지가 임기라면 아마 수능 때 한번 모르겠다고 진짜 어렵게 수능을 해가지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마 원장님도 비슷하신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를 너무 예측하지 말려고 하라. 그러니까 물수능일 거다 쉽게 나올 거니까 이제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불수능이니까 뭐 열심히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을 수능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투자를 할 때 자꾸 내일의 주식을 내가 예측해서 내가 현재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미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 수능의 난이도에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6월 모의고사 평가원이죠. 평가원 시험 자체가 난이도 부분이 좀 쉬웠다라는 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아이들한테 좀 약간의 느슨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느슨함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난이도 상향이 이루어졌을 때의 당황함은 또 말할 수 없을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물수능 불수능을 떠나서 좀 불수능이라는 관점에서 시험 준비가 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은 6월이 쉽게 나왔고 작년은 되게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온 데다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3들이 또 수능을 공부를 안 하니까 대부분 여름방학 때 생기부 챙기거나 일부는 논술 전형을 위해서 논술 준비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수능에 올인하는 고3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 사실 재수생들이 그런 현실에서 수능이 쉽게 나올 거니까 막연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수능을 적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수시 학종으로 가신다고 해도 8월 말일 생기부 끝나면 9월부터 할 게 없어요. 그냥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수능은 이미 7, 8월 동안도 놓고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손잡고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수능 칠도 없으니까 내가 갈 때 그러면 면접도 생기부 면접이니까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9월부터 내리 장창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컨설팅을 할 때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6개 모두 6학종 그리고 최저 없는 6학종을 쓰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한 개 정도는 상향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저 있는 데를 반드시 써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도록 하자.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수시 학종과 생기부 쪽이 평가를 담당하지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수능에 대한 어떤 준비나 수능에 대한 어떤 긴장을 11월 수능 당일날까지는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권이나 메디칼 쪽은 최저 부분 물론 상위권의 어떤 최저 교과 성적이 우수한 교과 전형 형태 학생들은 필히 수능은 불가분관계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수능 부분은 정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위주로만 접근을 하는 과정은 위험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를 뭐 고3이나 N수생 학부모님만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고2, 고1들 입장
입장에서 제가 한번 관심사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7월에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일을 시작하고 7, 8월 달 2달 동안 어떤 전 정부 흔적 지우기와 어떤 전 정부 때 가장 문제였던 사교육 폭발에 대해서 어떤 점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좀 약간 인기 영합적인 정책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슨 사교육 경감, 뭐 공교육 강화 이런 대책 같은 거를 한 이런 게 7, 8월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역대 정권을 보면 초기에는 항상 대통령 새로 이제 취임하는 과정에서는 일어나는 현상 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거든요. 네. 지금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너무 많다. 일반 고등학교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지금이라도 돌려야 된다는 여론들이 꽤 많은데 근데 사실 이 고교학점제는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전 정부, 현재 정부가 개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 네. 과연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고교학점제를 들어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저는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봅니다. 허나 지금 그 민심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문제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에 곡소리도 나오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로인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 제도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로인 여지라는 건 수정 보완이 좀 돼야겠죠. 이게 제도라는 게 이게 뒤집어 엎는다 이거보다는 어떤 수정 보완이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그게 현재 제도하고 믹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 원장님도 보시기에도 고교학점제가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교육계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니까 현 정부도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할 텐데 그건 믹싱의 형태가 될 것이 그걸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실 뭐 대체할 새로운 게 등장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 일들이 지금 한 학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1년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1년 후에 피부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과 우리 그 학부 형님들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건 고1들은 대부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뭐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고 학기별로 생기부 마감하는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방학부터 고2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비롯한 혼란과 혼선이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뭐 5명짜리 수업도 얼마든지 만들고 고급 과목도 만들 수 있지만 일반고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많은 학교에서는 물리조차 선택자가 없어가지고 수업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교생 학점제가 이제 즉 올해 여름부터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좀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일반고에서 일어날 게 뻔하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6개월 동안 했고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내내 강조했던 저거를 그 정부의 전통 개성하고 있는 대통령이 뒤진다 이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보신 대로 믹싱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수정과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 학부모님들 다 관심사 의대 증원 이슈는 일단 이미 전 정부에서 이제 원복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대학들은 2027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원래대로 갔어요. 2,000명을 늘리는. 그러다가 결국에 얼마 전에 발표됐던 저희가 이슈의 오감을 한번 들어보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거든요. 의대 증원 문제가 아직 올해는 픽스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고2, 고1은 여지가 있는 게 이번에 아시겠지만 교육정책과 이제 의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최소한 공공의대를 세개는 짓겠다. 인천, 전북, 전남.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대를 짓게 됐다는 게 의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수요가 물론 이제 공공의대가 의료학교에서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튼간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은 또 변곡이 있을 거. 그러니까 올해 고3은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내년 고3들이나 그쪽 고2, 고1들은 아무래도 뭐 의대 증원이 뭐 폭발적으로 2,000명씩은 늘어나지 않아도 세 학교 정도가 늘어난다면 한 300에서 400명, 즉 10분의 1 정도 늘어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냥 의협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그러면 지금 인천 전 남북이죠. 이게 공공의대가 아마 확정된 어떤 분위기로 흐른다면 또 전학 부분도 그렇죠. 지방인재 때문에. 물론 공공인재는 제 생각에 이제 뽑는 방식이 수능 일변도로 그냥 점수를 뽑지 않고 지금 지역인재 중에서 학생부 종합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과정이 나와야 되니까요.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이 정부도 전 정부처럼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게 사실 굴러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분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공약에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딱 하나 서울대를 10개 더 만들겠다 이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와 이제 지방국립대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학예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걸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서울대 교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의 의지와 어떤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서울대를 좀 완화시키면서 분산시켜서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일단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열기도 조금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텐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만 수천 명이 우리한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산대나 경북대를 나오는 게 서울대를 나오는 거랑 똑같아진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파리 이대학처럼 그렇게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가 위상이 떨어지는 만큼 연고대가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쉽게 말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네. 하나 잡으면 다른 쪽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에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빨라야 이번 정부 임기 말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면요. 어떤 국립대학에 만약에 국립대학에 이러면 어떻게 의과대학을 다 서울의대에 다 줄지 아니면 골고루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런 입시 뉴스를 빨리 캐치해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최대 이슈였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고3들은 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관습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대 출신인가 아닌가 뭐 소위 말하면 캠퍼스 출신이냐 본교 출신이냐 이런 것도 이렇게 따지기도 해왔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논리로 네가 어디서 졸업했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본교가 아닌 캠퍼스가 돼버리면 이런 과정으로 흘러갈까봐 그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저는 이게 아무리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면 이제 본교가 분교, 서울대가 본교가 되고 나머지 분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든지 확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이 서울대에 갖고 있는 이게 벌써 대통령이 있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이 생길 때부터 생기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일제시대는 경성대대까지 지금 100년 이상 된 역사인데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아닐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올해 대선에서 그리고 대통령 당선과 교육 정책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미리 짚어본 거고요. 아시겠지만 항상 교육은 살아있는 유기체니 그죠? 항상 예측하려 하지 말고 이제 변화하면 가장 빨리 대응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희 채널을 열심히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